간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파동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성질을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중첩의 원리예요. 서로 다른 두 파동이 만날 때 두 점의 변위가 그대로 더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변위가 그대로 더해지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서의 파동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왼쪽 거는 왼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그 순간 뭐 얘가 4cm짜리고 진폭이 얘는 3cm짜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만나겠죠? 그 만나는 순간 각각의 진폭이 더해진 만큼이 합성 진폭 변이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순간적으로 7cm가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성질이 나타나는데 독립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파동 각각은 독립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갈 길 간 거야. 이때도 알고 보면은 4cm짜리 여기 이만큼 숨어 있고 3cm짜리 여기 갈 길 간다는 건데 그 갈 길 가면서 만나는 순간에만 잠깐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갈 길 가던 중이었으니까 잠깐 뒤에 4짜리는 오른쪽 3짜리는 왼쪽 이런 식으로 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독립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제 간섭이 뭐냐? 이런 두 가지 성질을 바탕으로 파동의 간섭인데 서로 다른 한 점에서 서로 다른 두 파동이 만나 순간적으로 진폭이 바뀌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면 한 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면은 일단 이 간섭의 종류 먼저 좀 보고 가면은 종류의 경우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보강은 뭐야? 같은 위상으로 만나서 커지는 거. 상쇄는 약해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종류가 두 종류 있는데 왜 한 점이 중요하냐 이거를 설명할게요. 잠깐 시간이 필요해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제가 왼쪽에서 파란 색깔 파동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냈다고 해봅시다.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t를 주기라고 쳤을 때 그럼 이게 1주기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 파동은 몇 파장 진행하죠? 한 파장 진행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요만큼 갔겠네 뭐. 맞지?
근데 이제 계속 만들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좀 그리겠습니다. 그럼 4분의 1 죽이면 얼마나 가죠? 4분의 1파장 가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만큼 갔겠죠? 계속 만들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4분의 2파장이면 반파장 갔어야 되니까 이만큼 가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고요. 4분의 3파장이면 이만큼 가야 되겠죠? 이렇게. 맞아? 됐지? 그럼 반대쪽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쪽으로 파동을 한번 보내봅시다. 노란색 파동을요. 얘도 똑같이 같은 이유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두 가지 파동이 있었으니까 합성 파동을 그릴 수 있잖아. 여기는 이렇게 더해질 거고, 여기는 이렇게 작아질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다시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지. 자, 합성파 모양을 보니까 이거는 커졌네. 보강이겠네. 그럼 보강상쇄, 보강상쇄, 보강이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진폭이 바뀌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임의의 두 점을 한번 찍어볼게. 첫 번째는 여기를 Q점이라고 놓을 거고요. 여기 여기 한번 볼까? 바로 옆에. 여기를 P점이라고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럼 한번 봐봐. 그럼 이제 저 점에 대해서 진동 과정을 시간에 따라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P점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 그리고 Q점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 그럼 P점 같은 경우는 0초일 때 어디 있어요? 밑에 있잖아. 맞지? 그럼 밑에 있다가 4분의 1t 지나니까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는 위에. 그럼 P점은 한 주기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네요. 맞지? 그럼 이 P점이 원래보다 진폭이 커진 거 아니야. 하나만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 P점에 대한 P점에서 보강 간섭이 발생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Q점은 어때? 여기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네. 여기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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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잖아. Q점은 진동을 안 해버려. 맞아? 왜요? Q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마다 가야 돼. 그래서 애초에 첫 번째 그림 보고 보강이네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 하는 점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별로 보강이 하는 곳이 있고 상쇄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니? 그럼 그거를 어떻게 찾을 건데 어느 포인트에서 보강인지 상쇄인지 어떻게 알아?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게 메인 문제 해결에서 요구하는 메인 주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면은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위상차. 자, 위상차는요, 파동이 만들어질 때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 반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 말해요.
얘 같은 경우는 같은 위상일까 반대 위상일까? 처음에 어때? 시작하고 둘 다 올라가는 스타트잖아. 이러면 같은 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은 위상인지 반대 위상인지 이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같은 위상이란 건 한쪽이 올라가는 거면 한쪽도 올라가는 거. 반대라는 건 한쪽이 올라가는 거면 한쪽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이거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체크한 다음에 체크하는 게 경로차라는 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경로차가 뭐냐면 특정 우리가 이제 여기가 상쇄인지 보강인지 궁금한 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이 각 파원과 떨어진 거리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알겠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숫자를 좀 대입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파장을 4cm라고 좀 놔볼게요. 그럼 경로차를 한번 계산을 좀 해보자. P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P점의 경로차 계산. 그럼 P점이 여기니까 파장이 4cm니까 쬐까만 거 한 칸에 1cm인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cm? 3cm겠죠? 그럼 반대쪽 파장에서는 4, 6, 7이네. 7. 맞아? 7, 4. 그럼 3이랑 7이네요? 맞아요. 그럼 경로차는 4cm가 나오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Q점 경로차도 한번 계산해보자. Q점 여기서는 2cm고 그럼 이쪽에서는 몇 cm지? 2, 4, 6, 8이니까 8이네. 8. 그럼 경로차는 6cm가 되네. 그럼 이제 이 경로차 가지고 이제 이 포인트에서 보강하는지 상쇄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제 같은 위상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면은 보강이에요. 그럼 거꾸로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나오면 상쇄입니다. 자, 이거 몇 번 연습해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실 텐데 파장이 4니까 반파장은 몇이죠? 2cm 맞아? 맞지? 그러면은 이 파동에서는 경로차가 홀수배,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은 경로차가 2cm인 지점 3배, 그 다음에 1, 3이니까 3배 하면은 6이죠. 6cm인 지점, 그 다음이 10cm인 지점 등등등. 얘네들은 상쇄 간섭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거꾸로 짝수배인 쪽은 참고로 0은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닌데 이거 판단할 때는 짝수로 칩니다. 0 플러스 그럼 짝수면은 4cm인 지점 그 다음에 4배잖아. 8cm인 지점 그 다음에 6배 12cm인 지점 등등등 이렇게 들어가면 보강 간섭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P점의 경로차가 몇이었죠? 4잖아. 그러면은 짝수배니까 보강 간섭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소리고요. Q는 6cm 나왔었잖아. 3배짜리 때잖아. 홀수배 취급이니까 상쇄 간섭하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반대 위상일 때는 어떻게 할까? 거꾸로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위상이 반대였다?
그러면 반파장의 홀수배인 지점이 보강이고요. 짝수배인 지점이 상쇄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에 써 있어요. 같은 위상인지 반대 위상인지 보통 써 있단 말이야. 안 써 있다면 그림 보고 판단을 좀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찾고 이 규칙을 이용해서 특정 포인트가 보강인지 상쇄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돼요. 질문 있을까요?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제 추가 설명 필요한 거는 추가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이제 지식적으로 푸는 거니까 딱 보시면 소음을 제거하네요. 무슨 간섭 이용하는 거야? 상쇄 간섭 이용하는 거겠죠? 1번 물의 깊이는 실제보다 더 얕게 보였다. 이거 뭐에 대한 예시인지 아니 혹시? 이거 굴절에 대한 예시입니다. 두 번째, 공사장 소음이 낮에는 밤보다 멀리 전달되지 않았다. 이것도 소리가 굴절하니까 낮에는 뭐라 해야 돼? 낮에는 소리가 위로 휘잖아. 밤에는 아래로 휘고요. 사람이 아래에 사니까 아래로 휠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3번, 평광판을 겹쳐서 통과하는 빛을 차단시켰다. 이거는 빛의 평광 현상을 이용한 건데 이거 이제 고1 때 잠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별거 없어서 그거는 그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세로 방향으로 긴 스피커에 나온 소리가 상하로 잘 퍼지지 않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파트에서 별로 지금 주로 공부하는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맞아, 5번.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두 스피커 주위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지점이 있다. 이게 이제 상쇄 간섭에 대한 예시예요. 왜냐면 스피커가 두 개면은 파동이 두 개라는 소리 아니야. 포인트별로 보강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 상쇄가 일어나는 곳이 있겠죠? 그러니까 작게 들리는 지점이 있었다. 이 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었나 보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지. 괜찮니? 2번. 간섭 때문에 소리가 작아지는 파동의 세기가 감소한 현상을 골라라. 소음 제어, 노이즈 캔슬링, 상쇄 간섭 얘기하는 거고, 돋보기 같은 경우는 빛을 모아줘가지고 확대시키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감소시키는 거 아니죠? 악기의 울림통. 이제 악기 울림통은 보강 간섭을 활용해서 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게끔 활용을 하는 거라서 줄이는 거는 A밖에 없네요. 1번 해주면 되겠지. 3분부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림가는 0초인 순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파동 A, B를 나타냈다. 나는 1초일 때, 얘는 0초일 때를 얘기한 거고 1초일 때 파동이 부분적으로 중첩된 모습을 나타냈다. A, B는 파장, 진폭, 속력이 똑같고요.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준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1초 만에 얼마나 온 거예요? 이 모양이 되려면? 이제 B가 이만큼 오는 거고 A랑 B가 속도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속력이 똑같다 했으니까 A는 이만큼 온 거 아니야. 그럼 1초 만에 4cm 이동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파동의 속력이 4cm/s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주기는 속도 알고 그러면은 속도는 파장분의 파장 나누기 주기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지금 파장은 또 알 수 있잖아. 파장이 4cm인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파장이니까 주기 몇 돼야 되겠어? 1초 나와야 되겠죠? 2초일 때 8m인 지점. 자,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포인트는 지금 보니까 뭐라 해야 돼, 이거? 이제 다음 또 1초가 또 지났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거 이런 문제는 한번 그냥 그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초 뒤니까 4cm 더 갔을 거 아니야?
그럼 B는 요렇게 갈 거고요. A는 여기까지 갔을 테니까 이어서 그리면 요렇게 갈 거 아니야.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진동해요, 안 해요? 변이가 0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0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이거는 1번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가부터 보면은 속력은 똑같다고 합니다. 둘이. 속력은 똑같은 상태에서 A, B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초인 순간 이거고 이거는 1초 뒤네요. 1초일 때 모습이니까 중첩된 모습을 순간적으로 나타냈다. 그럼 기억 A의 속력부터 볼 건데 일단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려면 A 입장에서 이제 얘가 어디까지 가야 이 모양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A가 여기까지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때 B는 속력 똑같다 했으니까 그럼 B도 이만큼 가야 되잖아. 그럼 B가 딱 여기까지 가면은 딱 진폭이 3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속력 1초마다 몇 칸 간, 1초마다 몇 cm 간 거예요? 4cm 간 거니까 속력은 4가 돼야 되겠지.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 B의 주기인데 우리가 주기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 주기잖아요. 근데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가 파장이잖아요. 그럼 딱 1초 동안 한 파장만큼 간 거네. 그럼 주기가 1초가 되겠죠?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디귿 2초일 때 5cm의 변이는 3이다. 자, 5cm면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2초일 때면 1초 또 뒤잖아. 그러면은 A는 뭐 이제 이 구간은 A는 뭐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고 B가 또 얼마만큼 더 가면 돼요? 요만큼 더 가면 되잖아, B가. 그럼 2초일 때 당시 마이너스 5의 변이는 3이 되면 되겠지? 이제 둘이 더해지는 중첩이 돼야 되니까 A가 진폭이 1이고 B가 2니까 합쳐주면 3이겠죠 뭐. 디귿은 맞는 말 해서 4번 들어가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5번 같은 스타일이 이제 간섭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 우리가 문제 쭉 읽어보면은 서로 15cm 정도 떨어져 있는 파원이 있고요. 파장은 4cm라고 합니다. 이때 같은 위상으로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근데 만약에 같은 위상이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S1 다음에 가장 인접해 있는 게 마루예요, 골이에요? 우리 마루 골 기억하나? 높은 곳이 마루고 가장 골짜기가 골이잖아. 그럼 보통 실선이 마루고 점선이 골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파원 다음에 바로 골 나오고 있잖아. 내려가는 시작한다는 거죠. S2도 바로 다음에 오는 게 골이잖아. 이게 같은 위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때 이 사이에서 상쇄 간섭 몇 개 있니? 자, 그럼 우리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경로차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보통 가운데를 보면 돼요. 한 가운데. 여기 정확히 한 가운데 찍어봐요. 여기는 이 지점은 경로차가 몇이야? 경로차라는 건 여기 길이 빼기 여기 길이잖아. 그럼 이 지점이 경로차가 0일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가봐요. 그 왼쪽으로 갈수록 경로차는 커져요, 작아져요? 한쪽은 짧아지고 한쪽은 길어지니까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쭉쭉쭉 경로차 커지다가 여기면 경로차가 몇이지? 15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경로차가 0에서 15까지 커지는 그런 위치란 말이야.
그럼 이제 반파장을 한번 체크해볼까? 파장이 4니까 반파장은 2잖아.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상쇄간섭 하는 거 물어본 거니까 이 사이에서 경로차가 0에서 15까지 가면서 경로차가 얘의 홀수배가 되는 게 몇 개인지를 세보는 겁니다. 몇 개 나오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홀수배니까 2일 때, 그 다음은 1 다음에 3이니까 6일 때, 그 다음에 5니까 10일 때, 그 다음 7이면 14일 때, 그 다음이 9일 때니까 18일 때잖아. 그럼 지금 근데 우리가 설정한 경로차 범위 0부터 15잖아. 그럼 여기서 1까지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에만 4개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 맞지? 근데 이 가운데 기준 반대쪽으로 갈 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쪽으로 갈 때도 경로차가 0에서 15까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쪽에도 4개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총 8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넘어가도 돼. 6번. 주기와 파장이 똑같고 속력이 일정한 두 수면파가 진행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주기와 파장이 똑같으면 속력도 똑같겠네? 그 다음에 진폭은 A로 똑같고요.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골. 점P는 고정된 지점이다. 그럼 P점에서 변이랑 Q점에서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를 골라라. 보시면 일단 여기 마루와 P점은 골과 골이 만나는 곳이잖아. 그럼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일단은 변이가 엄청 크다는 거네. 그럼 어차피 만약에 상쇄간섭이었다면 진동을 아예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변이가 있다는 건 진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P점은 보강간섭하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보강간섭하는 모양 중에서도 니은을 골라주면 되겠죠. 근데 Q점은 마루와 골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진동을 아예 안 하겠네요. 여기는 디귿 골라주면 되겠지. 7번 전파원 S1과 S2 진동수, 진폭 다 똑같고요.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 수면파가 중첩되어 생긴 간섭 무늬를 나타냈다. PQR은 일정한 거리에 있는 세 지점이다.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럼 쭉 보시면 일단 P랑 R은 가운데잖아. 여기는 경로차가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P랑 R은 공통적으로 이제 여기 S1, S2라고 놨을 때 가운데 있는 딱 한가운데 이렇게 선을 쭉 그리면 이 선 안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은 경로차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가운데 선이니까. 이렇게 선을 쭉 걷을 때 전부 다 보강 간섭하는 선을 배라고 불러요. 네, 배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아.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로차가 어떻게 되죠? 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경로차가 커지다가 반파장의 한 배가 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선을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거는 마디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마디선 안에 있는 모든 점은 전부 다 상쇄간섭하는 모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다시 쭉 오른쪽으로 더 가다 보면 또 반파장의 2배가 되는 순간이 오겠죠, 경로차가. 그럼 그 선은 다시 또 배선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의 반파장마다 경로차가 반파장이 될 때마다 배선, 마디선, 배선, 마디선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Q점은 지금 보면 근데 희미하게 선 같은 거 보여요, 혹시? 그 선이 배선, 마디선, 배선, 마디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맨 가운데 모양이랑 그 옆에 흐릿한 거랑 선 모양이 다르잖아. 배선과 마디선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PR이 배선이었잖아요. 그럼 Q가 포함된 선은 무슨 선이라고 하면 되냐면 마디선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기억.
중첩된 수면파의 진폭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P는 보강 간섭하는 곳이니까 진폭이 커졌을 거고, Q는 상쇄 간섭하는 곳이니까 진폭이 작아졌겠죠? 그럼 P가 훨씬 커야 되겠지. 괜찮나요? 니은 S1, S2에서 P까지의 경로차랑 Q까지의 경로차보다 크다. P는 경로차가 0인 곳이잖아. 그럼 Q가 훨씬 커야 되지? 니은 틀렸죠? 마지막 디귿. R에서의 수면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R도 보강 간섭하는 곳이니까 변해야 되죠? 엄청 크게 바뀌어야 되지? 넘어가도 돼? 자, 이렇게 된 상태죠? 8번. 그림 가는 S1, S2에서 서로 같은 진폭과 반대 위상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시작하고 마루인데 얘는 시작하고 골이잖아요. 반대 위상인 모습 볼 수 있고요. S1과 S2 사이 거리, 이 사이 거리가 1m라고 합니다. 이때 나는 PQ 중에 한 점의 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진폭이 똑같은 상황이면 상쇄 간섭했다면 진동을 아예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동을 하고 있잖아, 이 점은. 그럼 이 점은 보강 간섭을 하는 위치겠구나. 그럼 보강 간섭 하려면 골과 골이 만나는 Q점이 돼야 되겠죠? 그럼 기억. 나는 Q의 변호에 나타낸다. 맞는 말 들어가면 되겠지? 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기분에 파장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식을 보면은 주기를 4초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파장만 보면은 여기 거리가 1m인 거 확인해서 찾으면 되죠. 여기 두 칸이 파장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파장이 0.5겠네요. 결론적으로 속력은 8분의 1cm/s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미터죠, 미터. 미터/s가 나올 거 아니야? 8분의 1은 0.25는 아니니까. 디귿, 니은은 틀렸고죠. 0.125가 나오겠죠? 디귿. S1과 S2로부터 경로차, 누가 더 커요? 이거 딱 보니까 가운데잖아요. 경로차가 0일 때고, 얘가 훨씬 크겠네. 디귿은 틀렸으니까 1번 체크하면 되겠고요. 여기가 P Q. 자, 봅시다. 그림 가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는 이제 무식적으로 표현한 이 그림이 되겠죠? 파장은 람다로 똑같고 속력은 일정하다. 실선과 점선은 마루와 골의 위치, PQR의 각 점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P! 지금 같은 이상이에요? 반대 이상이에요? 같은 이상이죠? P점은 어차피 골과 골이 만나니까 보강 간섭 일어나는 증거가 될 거고, PQR 중 가장 수면의 높이가 낮은 곳. 골과 골이 만나는 P가 제일 낮아야 되겠지? 니은 틀렸고요. 디귿. R까지의 경로차는 여기네. 여기는 여기서 길이가 몇이죠? 두 칸이 람다일 거 아니야. 여기는 2람다가 되겠네. 그럼 경로차는 람다네요. 디귿은 맞는 말. 4번. 그림 가는 P점을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려 발생시킨 수면파고요. 실선과 점선은 마루와 골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는 2m다. 이거는 파장이 2m라는 소리죠. 그림 나는 Q점의 변이를 나타낸 거네. 그럼 이때 이 파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보면은 왜 Q점이 처음 이 순간 0이잖아, 변이가. 왜요? 마루와 골의 딱 가운데니까 딱 변이가 0인 지점이 되겠죠? 기억. 1초 동안 두드린 횟수, 진동수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주기를 알면 되겠네. 주기는 0.4초니까요. 진동수는 4분의 10이니까
2.5Lh가 나오겠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그럼 속력.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 5가 나와야 되겠죠? 니은은 맞는 말. 디귿, 진폭은 R점에서가 Q점에서보다 작다. 맞아요? 진폭은 똑같겠지 뭐. 그러면은 2번 들어가면 되겠지? 됐나요? 지금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진폭은 다 아니지. 잠깐만. 이거 다시. 진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좀 2010년 문제잖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좀 옛날 스타일이라서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건데 이게 가운데서 돌을 두드리잖아. 근데 파동도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진폭이 일정한 게 맞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공기저항 마찰 무시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 이제 파원에서 멀어질수록 진폭이 조금씩 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디귿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들어가는 건데 이건 워낙 옛날 문제라서 요즘에는 이렇게는 문제 안 됩니다. 알겠지? 봅시다. 진동수, 진폭이 똑같고 같은 위상으로 발생을 시켰다. 그리고 P점 같은 경우는 S1으로부터는 45cm, S2로부터는 40c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로차를 계산해 볼 수 있겠다. 경로차는 5cm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파장을 찾아줘야겠죠? 근데 이제 속력과 진동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속력이 20이고요. 진동수는 2니까 파장은 10cm가 되겠네요. 그래서 파장이 10cm가 된다. 그럼 반파장은 5cm가 되겠죠? 그럼 이 포인트는 얘의 한 배니까 1배니까 상쇄간섭을 하는 포인트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기억 파장은 10cm다. 맞는 말. 니은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맞는 말. 근데 이제 같은 위상으로 파장을 2cm로 바꿨대잖아요? 자, 그럼 파장을 2cm로 바꿔. 어차피 속력은 일정할 거 아니야. 왜냐면 매질이 바뀐 건 아니니까요. 이 상태에서 파장이 2배가 되면 진동수가 절반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바뀐 진동수는 1이 되겠죠? 어쨌든 그럼 이제 파장이 2배가 됐으니까 반파장도 몇 배가 되는데요? 2배가 되니까 반파장이 10cm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경로차는 반파장의 몇 배가 되는 거죠? 뭐야. 이게 아니구나. 다시. 디귿. 제가 아직 몸이 덜 나와서 그래. 저 식중독 걸렸어요. 걸렸었어. 일주일 동안 누워있었습니다. 일단 4kg 빠졌어, 시준아.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어. 배가 아픈데 몸에서 막 열 나더라고요. 열 40도까지 올라갔었어.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좀 두통이 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날거 조심해. 날거 잘못 먹어가지고. 파장이 2cm네. 파장이 2면은 반파장은 1cm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 경로차 5라는 경로차는 이 위치가 바뀌지 않았잖아. 경로차 5로 그대로인데 그럼 얘는 얘의 5배잖아. 이러면 홀수니까
상쇄 간섭을 하겠죠? 디귿은 틀렸다. 괜찮니? 12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같이 한번 봅시다. 전파원 S1, S2에서 진동수가 1Hz고요. 속력은 4cm/s인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 A점은 높이가 바뀌지 않았다. 실제로도 지금 마루와 골이 만나는 곳이니까 이제 상쇄 간섭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진동수를 계속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그걸 한번 좀 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반파장을 결국에 얘가 이제 몇 배가 되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걸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좀 찾아보면은 반파장 대신에 우리가 어차피 파동의 속력에서 진동수 곱하기 람다로 활용을 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람다 대신에 이 F분의 V로 좀 놔도 괜찮나요? 근데 이제 우리 V가 어차피 4였으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결과적으로는 F분의 2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경로차가 몇 배가 되는 지점인지를 찾으면 되잖아. 홀수 배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찾기 전에. 그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일단 경로차부터 계산을 해보죠. 경로차 계산을 해보면 우리 지금 현재 파장이 이 상태에서 파장은 4잖아, 4. 그럼 두 칸에 4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몇 나오죠? 4, 8, 10이 나올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 8, 12에 2 추가니까 14가 되겠죠? 그럼 경로차가 2cm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2cm가 홀수배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식에 이 2라는 친구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경로차 식에 여기에 홀수를 곱해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처음에 1 집어넣으면은 이거 좀 F의 홀수가 되는 진동수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F에 대해서 정리하면 F는 1 곱하기 홀수가 되면은 상쇄 간섭하는 진동수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씩 집어넣으면 1일 때 1,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 5, 7 등등등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래서 그냥 3 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림칸은 진폭이 1cm, 속력이 진폭은 1cm, 속력은 5cm/s. 그리고 똑같다고 하네요. 이때 속력이 똑같은 두 물결파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골이고요. PQR은 이 평면상에 있는 점이다. 이제 P가 요거. P, Q, R.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때 나는 R점에서의 변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제 R점은 실제로 골과 골이 만나는 포인트니까 보강 간섭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기억 물결파의 파장은 10cm로
똑같다. 이건데 이제 우리가 속력 알면은 여기서 이제 주기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 주기를 이용해서 주기가 2초니까 진동수는 0.5Hz가 될 거 아니야. 그럼 0.5Hz랑 파장 곱했더니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파장은 10cm가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 1초일 때 P에서의 변이. 근데 P는 애초에 상쇄간섭 하고 있잖아. 그럼 진폭이 똑같기 때문에 상쇄간섭이면 진동을 아예 안 해버리잖아. 거의 1초 뒤여도 변이는 똑같이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2초일 때 Q에서, 자, Q 같은 경우 현재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요 위치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제 2초면은 어차피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2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똑 그대로 이어야 되겠죠? 디귿은 틀렸으니까 1번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나요? 좋아요. 자, 한번 볼게요. 14번. 이제 S1 직선 파원 S1과 S2가 있고요. 어떤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모습이고요. 마루와 고를 각각 나타내는 선이 있고, 이때 여기 사이의 거리는 0.15라고 합니다. 이때 속력은 둘 다 0.1m/s가 될 거고, 파장은 0.1m라고 하네요. 그러면 진동수는 1이겠네. 그렇지? 그렇게 잡고요. 진폭은 이제 일정하다 이거고, 이제 0.4분의 1초 후에 모습을 이제 PQ 직선상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라는 거잖아. 이게 이제 지금 꽤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때요? 지금 PQ는 지금 문제 우리가 그림 보니까 모든 포인트가 다 마루랑 골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0초인 순간에는 진동이 아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4분의 1초일 때 모습을 그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림을 좀 직접 그려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들어.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 여기가 S1, 그리고 여기가 S2입니다. 맞나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5m니까 파장은 0.1m잖아. 그렇지? 그럼 두 칸이 1파장일 거 아니에요? 맞네? 이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가운데면은 이제 S1부터 한번 모습을 그려보면은, S1의 경우는 바로 다음 지점 포인트에서 발생되는 그림이 골이니까 얘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가 파원이죠. S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타트 할 건데 바로 다음에 골이 나와야 되니까 얘도 여기서 완전히 반대 위상으로 파동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 순간이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거는 4분의 1초일 때인데, 그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주기는 1초일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1이니까 파동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면 되죠? 4분의 1주기, 4분의 1 파장만큼 앞으로 가면 되지? 얘들 이제, 뭐라 해야 돼? 반에 반 칸씩 가면 되잖아. 반 칸씩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S1이 만든 파동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 맞나요? 맞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쪽은 어때? 아이고. 이쪽은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 여기서 파동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지? 그 얘가 똑같은 파동을 이쪽으로도 만들고 이쪽으로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모양이. 이해돼요? 여기서 만들고 있어서. 이해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면 같은 이유로 S2도 빨간색 친구도 여기서 똑같이 반칸씩 하면은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같은 이유로 얘도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 이제 합성파 모양이 가운데는 커지는 형태일 거고 이쪽 끝에는 이렇게 짝대기 형태가 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답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는 동일한 물체 A, B가 6cm 거리일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물 위에 떠 있다고 하고요. 표면이 벽면과 나르는 수면파를 벽을 향해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소리고, 이때 속력은 20cm/s고요. 진폭은 1cm입니다. 그림 나는 벽을 향해 진행하는 파와 지금 이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면 반사가 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걔네들끼리 서로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중첩이 일어난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정상파라고 하는데 이 정상파가 뭐냐면은 서로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파동이 만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오늘 맨 처음에 그렸던 형태 있잖아요. 이제 정상파는 요즘에는 잘 다루진 않아.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는 모습. 그럼 정확히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보내는 친구 있잖아. 얘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한 번은 요렇게 합성이 될 거고 이제 4분의 1칸 정도 가면 딱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크게 진동하는 형태, 크게 진동하는 거 한 번, 아무것도 없는 거 한 번, 크게 진동하는 거 한 번, 아무것도 없는 거 한 번, 기억나? 요런 형태를 정상파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정확히 반대 방향에서 지금 이게 딱 이제 이런 모습이 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때 A의 변이를 0초인 순간부터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 이 정상파에서 사실 우리가 알아두면 편한 건데 이거는 이걸 좀 알아야 쉽게 풀립니다. 그 정상파에서도 지금 딱 보면은 한가운데 보강 간섭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림이 좀 여기 이제 가운데면은 내가 지금 처음에 반대 이상으로 그렸구나. 어쨌든 그러면은 다시 내가 반대 이상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진동,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반대로 크게 진동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보강 간섭, 상태가 경로차가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때 이 정상파에서 보강간섭 하는 것을 배라고 불러. 아까 그 배선 마디선처럼 여기도 배라고 부릅니다. 그럼 배, 마디, 배, 마디, 배, 마디가 반복이 되겠죠? 이때 정상파일 때는 배와 마디 사이의 간격이 4분의 람다가 나와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 문제는 요새는 잘 안 나와요. 그럼 일단 쭉 진행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A점이 요렇게 시간에 따라 진동하고 있다는 거. 여기는 배라는 거예요? 마디라는 거예요? 배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배가 됩니다. 이때 이제 B점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라는 소리잖아. 우리가 일단 필요한 것부터 쭉 구해보면은 속력이 20인 걸 이용해서 일단 파장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기분의 람다가 속력이니까 속력과 주기를 곱하면 람다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속력은 20이고 주기는 0.4니까 곱해보면 람다 파장은 몇 나오면 돼요? 8cm 나오면 되나? 8 아닌가? 맞지? 그래서 파장이 8인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반파장은 몇이죠? 반파장은 4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배와 마디 사이의 간격인 4분의 람다면 2잖아. 4분의 람다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몇 cm 떨어져 있어요? 6cm 떨어져 있으니까 배, 마디, 배 하고 다시 딱 마디가 되면 6cm 딱 차이 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B 지점은 마디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번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같이 한번 보시면 얕은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는 파장이 1m가 되면서 얕은 곳에 이렇게 갔고 여기는 반대쪽에서 같은 모양으로 이쪽으로 똑같은 파장 1m를 가지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파동과 물결파의 경우는 어떨수록 속도가 빠르다고 했었죠? 깊을수록 빠르니까 깊은 물로 넘어가면서 빨라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순간 이제 여기서 동시에 이렇게 도착했고 이 순간부터 이 파동들은 깊은 물에서 진행이 되겠죠? 근데 깊이가 약 2배 차이 난다잖아요. 그럼 깊이가 2배가 됐으니까 속력도 2배가 됐을 겁니다. 근데 파동에서 어쨌든 파동에서 매질이 바뀌면서 속력이 바뀔 때 진동수 밖에 안 바뀌어? 진동수가 안 바뀌기 때문에 속력이 약 2배가 될 겁니다. 그럼 파장도 약 2배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깊은 곳에서는 파장이 2배가 되면서 2m가 파장이 되겠지. 근데 막 딱 보니까 여기가 딱 2m잖아요. 여기 길이가 2m, 여기 길이가 딱 2m니까 여기를 한 파장으로 꽉 채우겠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제 몇 초 뒤에 쭉 얘가 이제 끝까지 왔다고 좀 가정을 해봅시다. 얘는 파장이 길어진 채로 도착을 했으니까 진봉 그래. 왼쪽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도착을 했을 거고 얘는 그럼 속도 똑같으니까 얘는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도착을 했겠죠? 맞아요? 이제 이런 모습이 됐다. 이렇게 좀 봤을 때 문제에서 마디가 되는 곳을 고르래잖아. 이거는 사실 이제 정상파 개념을 모른다고 쳐도 문제 풀기가 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게 개수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를 파원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랑 여기를 파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한가운데 경로차 몇 대죠? 0이죠. 여기 경로차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경로차가 커진다 했잖아. 그럼 경로차가 제일 크면은 여기서 경로차가 몇이 되면 돼?
2죠, 2. 그럼 여기도, 그럼 여기서 각각 경로차가 0에서 2씩 커지는 그런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반파장을 우리가 체크해보면은, 파장이 2였으니까, 반파장은 1m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마디를 찾으라는데, 결국에 마디가 상쇄간섭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포인트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1m, 경로차가 1이 되는 곳, 3이 되는 곳, 뭐 5가 되는 곳인데 어차피 경로차가 0에서 2니까 3도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럼 결국에 여기 사이에서 경로차가 1이 되는 곳 딱 하나란 말이야. 그럼 둘의 길이 차이가 1이 되는 곳은 C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둘의 길이를 여기 길이 빼기 여기 길이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C에서 마디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G에서 마디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마디가 되는 포인트는 C랑 G 이렇게 두 점이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놓인 스피커 A, B가요. 진동수 440Hz라는 소리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O점은 중점이라고 하네요. 그럼 B에서는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하고 Q에서는 보강 간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상쇄 간섭하는 거고 여기는 보강 간섭을 한다는 거잖아. 그럼 애초에 우리가 경로차를 체크해보면 애초에 여기는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똑같으니까 경로차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지? 경로차 0이니까 보강 간섭하는 겁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경로차가 커질 거 아니야. 근데 딱 상쇄 간섭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반파장의 홀수배인 지점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경로차가 커졌는데 정확히 홀수배가 되는 포인트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대칭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경로차의 크기는. 그럼 여기도 상쇄 간섭 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억은 맞는 말. 다음 니은. 중첩된 소리의 세기는 P와 O에서 같다. P는 상쇄하는 곳이고 O는 보강하는 곳이니까 O가 훨씬 크겠죠? 니은은 땡. 디귿. PQ에서 보강 간섭하는 곳은 짝수계단인데 우리 아까 여러 번 했던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면은 뭐 상쇄 간섭이라고 치면은 뭐 1배, 3배, 5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상쇄 간섭하는 거 찾으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면 여기도 똑같이 1, 3, 5일 테니까 6개 해주면 되겠지만 보강 간섭하는 걸 물어봤잖아. 그럼 보강 간섭이면은 2, 4, 6 여기도 2, 4, 6이면 똑같이 짝수네 라고 하면 안 되고 가운데 0까지 포함해줘야 되니까 보강 간섭하는 개수는 홀수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으니까 1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림은 직선 A, B를 중점 O를 이렇게 둔 이제 반원 이렇게 쭉 그려두고요. 이때 음파 발생기 S1과 S2를 여기에 좀 배치를 한 거네. 여기서 소리가 나고 있는 거고요. S1과 S2 이제 이 D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지름이 R인 지점에 이제 어떤 보강이 일어나는지 상쇄이 일어나는지 체크를 하고 있나 봅니다. 위상은 똑같고요. P는 S1과 S2의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이다. 이때 A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변화를 D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좀 쭉 체크해보면은 일단 P점은 왜 보강 간섭하는 거야? 여기 거리가 거리가 똑같아 버리면 여기랑 여기는 경로차가 반드시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반원 쭉 따라가면 어때? 일로 쭉 내려가면 경로차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겠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거 A점에서 경로차는 몇이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의 차이기 때문에 A에서의 경로차가 D가 되면 되는 겁니다. 맞아. 그럼 이제 D가 커지고 작아지고에 따라서 A의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일단은 처음에 D가 0이어버리면 이제 둘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붙어 있는 거면은 같은 파동으로 쭉 가는 거니까 당연히 보강 간섭을 했겠지. 맞죠?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음파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파장은 1이다. 요건데 일단 처음에 이제 얘네들이 지금 현재 D를 계속 벌리고 있는 거잖아. 그래프 상에서 D를 0에서부터 쭉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0에서 벌리다 보면은 이제 경로차가 D니까 경로차가 지 혼자 커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D가 0.5일 때 소리가 0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D가 0.5일 때 뭐 했다는 거죠? 상쇄 간섭하고 있다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경로차가 0이었다가 첫 번째 상쇄 간섭을 한 거잖아. 그럼 반파장의 몇 배인 상황이에요, 이게? 한 배일 때 맞아? 그래서 2분의 람다가 0.5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파장은 1m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 니은. P에서는 항상 보강이 일어난다. P는요, 애초에 경로차가 항상 0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반드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지. 니은은 맞는 말. 마지막 디귿. D가 2일 때, 그러니까 이제 최대 경로차가 2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반원 사이에는 상쇄 간섭이 몇 개 일어나니? 물어보는 거면. 그럼 여기 경로차는 몇이었죠? 0. 그럼 여기로 쭉 가면서 경로차가 0에서 2까지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이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반파장의 한 배일 때 0.5고요. 반파장의 3배일 때가 1.5잖아. 그 다음은 2를 넘어가니까 필요가 없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쭉 넘어가다가 경로차가 0.5 정도 됐을 때 첫 번째 상쇄 간섭 일어날 거고요. 좀 넘어가다 경로차가 또 1.5가 됐을 때 두 번째 상쇄 간섭이 있겠죠. 이게 반대쪽에도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총 4곳이 되겠죠? 디귿은 맞는 말 해서 5번 골라주면 됩니다. 사실 이해되나요? 이런 문제가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 네. (19번) 이제 이런 식으로 단색광을 슬릿에 투과를 시키면은 빛이 회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장애물을 비껴가는 현상을 회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회절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슬릿이 새로운 전파원이 되면서 이 다음에 빛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 앞에 슬릿이 또 2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얘들이 또 개개인별로 각각의 전파원이 되면서 포인트별로 간섭이 일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발생시켰어요. 여기랑 위상은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은 위상이라고 봤을 때 여기랑 여기에 또 가운데 지점이 있을 거예요. 경로차가 0이 되는 지점.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 반파장에 2분의 람다씩 올라갈 때마다 보강 상쇄 하면서 쭉 간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갈 때. 이때 이런 빛은요, 보강 간섭을 하면은 밝아지고요, 상쇄 간섭하면 어두워집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5점. 가운데가 또 5점이잖아. 밝은 분이네. 보강 간섭한다는 뜻이고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P점이 존재하는데 어두운 곳이라고 하니까 아,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그럼 지금 보면은 그림상에서 첫 번째 밝은 문이 첫 번째 어두운 문이잖아. 그럼 P점이 첫 번째 상쇄 간섭, 그러니까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되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기억, 5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애초에 경로차가 0이죠? 보강 간섭하는 것이 맞고요. 니은, 이중슬릿을 통과하여 P에서 간섭한 위상은 같아요. P점은 상쇄하는 곳이잖아요. 반대 위상이니까 상쇄 간섭을 했겠죠? 니은은 땡. 그래서 디귿. 간섭은 대표적인 파동성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짧게 나와 입자성 보여주는 현상이 뭐죠? 그 광전 효과 기억나? 기억 안 나요? 금속에 빛을 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거 하는데 마지막에 그게 이제 주요 내용은 아니고 물리 끝날 때 진짜 쬐끄맣게 나와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이거는 파동성이기 때문에 디귿도 땡이죠? 1번 들어가면 되겠지. 괜찮니? 그럼 이제 20번 그림 요거를 그냥 그대로 좀 쓰겠습니다. 이걸 좀 그대로 쓰면은 백색 광원과 프리즘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백색 광을 비추면 간섭 무늬가 형성이 된다. 이때 5점을 중심으로 원판을 반시계로 천천히 회전시키면 간섭 무늬가 바뀐다는, 이거 왜 바뀌는 거냐면 지금 이 단색광에, 지금 여기서 단색광인데 결국에 이 단색광의 색깔을 바꾼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즘에서 분해될 때 보라색이 가장 많이 꺾여요. 그럼 얘를 이렇게 돌리면 단색광 색깔이 빨강에서 보라색 쪽으로 바꾼다는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맞아? 맞지? 그러면은 빨강에서 보라로 바꾼다는 말이 파장이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파장을 점점 줄여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어차피 결국에는 위아래로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건데 얼마씩 차이 나는 거야? 2분의 람다씩 늘어날 때마다 보강상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파장이 작아지는 거면 이것도 같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간섭 무늬 모양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럼 기억. 스크린에 도달하는 파장은 짧아져야 됩니다. 보라색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니은, 델타 X, 간섭, 보강과 상쇄의 거리. 파장이 작아지면 반파장도 줄어들 거 아니야. 작아지는 게 맞고요. 디귿. P에서는 보강과 상쇄가 번갈아 일어난다. P는 원점, 중점이잖아요. 이거 항상 바뀌던 말던 경로차는 0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보강이죠. 계속. 맞아. 2번 해주면 되겠지. 넘어가도 돼. 21번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바로 같이 들어가 보면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이 이중슬릿 S1, S2를 각각 통과해서 가운데 점을 5점, 그 위에 어딘가를 P점이라고 놨네요. 그럼 5점의 경우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강이 되겠죠. 근데 P점은 지금 보니까 어때? 첫 번째 밝은 문이래요. 여기가 뭐라는 거지? 보강이긴 한데 경로차의 몇 배가 되는 보강차일까요? 위로 올라가면서 어두워졌다가 다시 첫 번째로 밝아졌을 때요. 그럼 반파장의 2배가 되는 지점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경로차가 람다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기억. S1에서 P까지 거리랑 S2에서 P까지 경로 차이. 첫 번째 보강 간섭, 그러니까 두 번째 보강 간섭이죠. 어떻게 보면 가운데 포함하면 람다가 돼야지, 람다. 맞아.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단색광 세기가 커지면 자 여기서 세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세기는 진폭을 키운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진폭을 키우면 파장 변화가 있나요? 우리 아까 이게 거리가 바뀌려면 파장이 바뀌어야 되잖아. 진폭 키운다고 파장은 바뀌는 거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지막 티귿 파장이 2람다인 단색광을 푸죠. 그럼 파장이 키워지면은 경로차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무늬 간격은 벌어져야 되겠지? 디귿이 맞는 말 해서 2번 들어가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마지막 22번. 가는 수면상의 S1 S2에서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킨 수면파의 모습을 쭉 나타낸 거네. 그럼 그림 봤을 때 A는 뭐 하는 곳? 보강. B는? B도 보강이죠? 그 다음에 나는 이중슬릿 실험하는 거네 또. 그러면은 D는요? 보강. C는? 이제 반파장이라고 하니까 상쇄인 지점이 되겠죠. 그럼 기억. A와 D는 보강이 일어나는 곳이다. 맞는 말? D은 B랑 C는 상쇄가 일어난다. 틀렸죠? 마지막 D은 A에서 수면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A는 보강하는 곳이면 크게 바뀌는 곳이죠? 1번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